나의 마지막 순간에 옆에 있어 달라는 말, 지켜줘서 고마워, 제인아. 핏물이 역류하는 황기찬의 입에서 힘겹게 새어나온 말이었습니다. 강세리가 몰던 차가 자신을 향해 돌진하는 순간, 황기찬은 마지막 남은 모든 힘을 다해 강재인을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육중한 쇳덩이에 그대로 부딪혔습니다. 아스팔트 위로 선혈이 낭자하게 퍼져나갔고, 황기찬의 몸은 손뭉치처럼 가볍게 공중으로 떴다가 바닥으로 곤두착질 쳤습니다. 모든 것이 찰나에 벌어진 비극이었습니다. 강재인은 밀쳐진 충격으로 바닥에 쓰러졌다가 황급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끔찍한 광경에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습니다. 비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는 황기찬에게 미친 듯이 기어가 그의 머리를 끌어안았습니다. 한때는 세상에서 가장 증오했던 남자, 자신의 아들 은호를 잃게 만든 원흉 중 한 명이자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갔던 전 남편. 그러나 그는 동시에 죽은 아들 은호의 아빠였고 한때는 죽도록 사랑했던 남자이기도 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실타래처럼 얽혀 강재인의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기찬 씨, 정신 차려. 제발 눈 좀 떠봐. 황기찬. 강재인은 울부짖으며 황기찬의 뺨을 때려보았지만 그의 눈은 서서히 초점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황기찬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강재인을 향해 힘겹게 손을 뻗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기쁨인지 슬픔인지 모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마지막 순간 사랑했던 여인의 품에 안겨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마지막 구원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의 머릿속으로 강재인과 처음 만나 사랑에 빠졌던 순간, 아들 은호가 태어나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인아, 행복해야 해. 정말 미안했고 많이 사랑했어. 그 말을 끝으로 황기찬의 손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의 눈은 허공을 향한 채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강재인은 싸늘하게 식어가는 황기찬의 몸을 끌어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를 향한 증오와 연민, 사랑과 원망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멀리서 다가오는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두 사람의 비극적인 마지막을 알리는 장송곡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차 안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강세리는 경악과 공포에 질려 하얗게 굳어버렸습니다. 곧이어 도착한 경찰들에 의해 강세리는 살인미수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김도윤은 오열하는 강재인을 말없이 안아주었고 강미란과 강승우는 참담한 표정으로 망연자실 서 있었습니다. 노숙자는 아들의 비극적인 죽음 앞에 실신했고 황씨 집안은 순식간에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강세리의 재판이 열리는 법정은 수많은 기자들과 방청객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도 뻔뻔하게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강세리의 모습에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강세리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은 모습으로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증거는 불충분했고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가는 강세리의 변호에 재판은 그녀에게 유리하게 흘러가는 듯 보였습니다. 형량이 대폭 깎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법정 안에 감돌았습니다. 강재인은 주먹을 꽉 쥔 채 이가 갈리는 심정으로 피고인석에 앉은 강세리를 노려보았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증인석에는 여러 인물이 섰습니다. 황기만은 7살의 지능으로 돌아갔지만 강세리를 보자 공포에 떨며 저 나쁜 여자가 나를 밀었어요. 무서워. 라고 외쳐 법정을 술렁이게 만들었습니다. 강재인은 증인으로 나서 강세리가 학창 시절부터 어떻게 남의 것을 탐하고 거짓말을 일삼았는지 황씨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와 어떤 이간질을 했는지에 대해 차분하지만 날카롭게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강세리의 변호인은 이 모든 것을 개인적인 감정에 의한 근거 없는 비방으로 몰아갔습니다.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검사가 최후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검사 측 증인을 신청합니다. 판사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누구입니까? 검사는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또렷하게 외쳤습니다. 황기찬 씨를 증인으로 요청합니다. 순간 법정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이내 사람들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사람을 어떻게 증인으로 세우냐며 어이없어하는 목소리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강세리는 미친 사람을 보는 듯한 눈으로 검사를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방청석에 앉아있던 단 한 사람, 강재인의 입가에만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판사가 황당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검사, 지금 제정신입니까? 고인을 증인으로 신청하다니 이게 무슨... 판사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검사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판사석 옆에 설치된 대형 스탠드 TV 화면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그리고 화면 가득 모두의 눈에 익숙한 한 남자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황기찬이었습니다. 영상 속 황기찬은 병색이 완연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또렷하고 결연한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자신이 위암 말기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황기찬이 죽음을 앞두고 강재인을 위해 마지막으로 남긴 영상 증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질렀던 모든 악행과 강세리의 추악한 범죄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곧 죽습니다. 하지만 죽기 전에 제가 바로잡아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황기찬의 목소리가 법정 안에 낮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먼저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YL그룹을 차지하기 위해 장인이었던 강규철 회장을 죽음으로 몰고 간 사실, 강재인을 속이고 온갖 악행을 저지른 사실들을 담담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강세리의 범죄들을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세리. 그 여자는 악마였습니다. 저 또한 그 악마의 속삭임에 놀아났습니다. 김도의 대리를 죽음으로 몰고 간 뺑소니, 사고의 진범은 최자영 씨가 아니라 바로 저와 강세리였습니다. 강세리는 자신의 불륜 사실을 덮기 위해 김도의 대리에게 누명을 씌웠고 고의적으로 사고를 유발했습니다. 황기찬은 그 증거로 사고 당시 차량 블랙박스 원본 파일이 저장된 위치를 밝혔습니다. 이어서 은호의 죽음에 대한 진실도 폭로했습니다. 제 아들 은호는 강세리가 사주한 청부 살인업자에 의해 죽었습니다. 강세리는 제인이에 대한 질투와 증오심 때문에 어린 아이를 죽음으로 내모는 끔찍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 증거 역시 제가 모두 남겨두었습니다. 청부업자와의 통화 녹음 파일, 돈이 오고 간 계좌 내역. 모든 것이 제가 말하는 장소에 있습니다. 황기찬은 증거들이 숨겨진 장소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한 황기만이 계단에서 굴러떨어진 사고 역시 강세리가 저지른 짓이며 지호가 자신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사실까지 모두 폭로했습니다. 강세리는 사색이 되어 거짓말이야. 저건 다 조작된 영상이야. 라고 소리쳤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영상 속 황기찬은 고통스러운 기침을 몇 번 하더니 마지막으로 화면 속 어딘가에 있을 강재인을 향해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재인아, 내가 당신에게 저지른 짓은 죽어서도 용서받지 못할 거야. 하지만 단 한순간도 당신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었어. 정말 미안했다. 부디 행복해야 해. 그리고 YL그룹을 잘 부탁한다. 황기찬은 오열하며 고개를 떨궜고 화면은 그대로 암전되었습니다. 법정은 깊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강재인은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김도윤이 그런 그녀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주었습니다. 판사는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검사 측이 제출한 영상 증거와 고 황기찬 씨가 남긴 물적 증거들을 토대로 피고인 강세리에게 살인 교사 상해, 사기 등 모든 죄목을 인정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아니야. 이건 무효야.
강재인 년 짓이지.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강세리는 법정을 퇴장하며 악에 바친 목소리로 울부짖었지만 그녀의 마지막 발악은 차가운 복도 너머로 허무하게 사라졌습니다. 길고 길었던 복수의 끝이었습니다. 그 후 YL그룹은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강재인을 차기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강재인은 취임 첫날 YL그룹의 모든 임직원들 앞에서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윤리 경영과 사회적 책임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 강규철 회장과 황기찬의 유지를 받들어 회사를 이끌었고 그동안의 비리와 부정을 모두 척결하며 회사를 투명하게 운영했습니다. 그녀의 탁월한 경영 능력 아래 YL그룹은 연일 고공성장을 거듭했습니다. 또한 아들 황은호의 이름으로 소아암 환자들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여 아픔을 가진 이들을 돕는 데 앞장섰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던 어느 날 김도윤은 강재인을 한적한 레스토랑으로 불렀습니다. 재인 씨, 이제 모든 복수가 끝났네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요. 김도윤은 따뜻한 눈빛으로 강재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강재인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 씨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김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강재인 앞으로 다가와 한쪽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작은 벨벳 케이스가 들려 있었습니다. 재인 씨 많이 아팠고 많이 힘들었던 거 알아요. 하지만 이제는 행복해져야 해요. 내가 재인 씨 옆에서 평생 지켜주고 싶어요. 당신의 상처까지 모두 안아주고 싶습니다. 나랑 결혼해 줄래요? 강재인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슬픔이 아닌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활짝 웃으며 김도윤을 끌어안았습니다. 고마워요, 도윤 씨. 나 같은 여자도 사랑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마주보며 행복한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강재인과 김도윤의 결혼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1년 후, 시간은 흘러 모든 상처 위에 새살이 돋아나듯 각자의 삶은 새로운 이야기들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YL그룹 창립 기념일 행사장은 화려하면서도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단상에 선 강재인 회장은 한층 더 깊어지고 부드러워진 카리스마로 YL그룹의 새로운 도약을 선포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든든한 남편이자 DH홀딩스 이사장이 된 김도윤이 함께했고 두 사람의 손을 잡은 김보람은 강재인과 김도윤에게 입양되어 엄마 아빠의 사랑 속에서 밝고 예쁜 아이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행사장 한편에서는 강승우가 DH홀딩스와의 합작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끈 공로를 인정받아 최연소 기획본부장으로 소개되었습니다. 철없던 한량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책임감 있는 리더로 성장한 그를 보며 친아버지 정호성과 어머니 강미라는 뿌듯한 미소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강미라는 YL그룹 디자인 총괄 상무로서 그리고 한 남자의 아내이자 한 아들의 어머니로서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찾은 모습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이제 어색함 없이 서로를 보듬는 진정한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강재인의 곁으로 돌아온 도민준 역시 부회장의 자리에서 묵묵히 그녀를 보좌하며 YL그룹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한편 보람이네 치킨 가게는 여전히 동네의 명물로 사랑받고 있었습니다. 가게 한쪽에서 최자영과 정윤이는 나란히 앉아 마늘을 까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최자영은 꾸준한 치료 덕분에 치매의 진행이 늦춰졌고 과거의 기억과 현재를 오가면서도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화려했던 미술관장 대신 소박한 일상 속에서 그림을 그리며 남은 생의 기쁨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정윤이는 그런 최자영의 곁을 지키며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자매처럼 서로의 아픔을 보듬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때 가게 문을 열고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촌스러운 유니폼을 입고 앞치마를 두른 황나라였습니다. 이모님들, 저 출근했어요. 라며 씩씩하게 인사하는 그녀에게서 과거의 철없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황나라는 이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노숙자는 시골의 작은 요양병원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가끔씩 찾아오는 황나라를 통해 세상 소식을 전해 들으며 지난날의 탐욕과 죄를 참회하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들 황기만은 도유경과 강재인이 마련해준 미술치료센터에서 지내며 아이 같은 순수함으로 그림을 그리는데 재능을 보이며 안정을 찾았습니다. 도유경은 가끔씩 센터를 찾아 황기만의 그림을 봐주며 그에 대한 마지막 연민과 책임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태호는 아들 지호와 함께 미국으로 돌아가 새로운 삶을 꾸렸습니다. 그는 종종 지호와 함께 찍은 사진을 강재인에게 보내오며 아이가 얼마나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지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지호는 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과거의 상처를 잊고 평범한 아이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결혼 1주년을 맞은 어느 주말 오후 강재인과 김도윤은 보람의 손을 잡고 은호와 도희가 잠들어 있는 추모공원을 찾았습니다. 강재인은 은호의 사진을, 김도윤은 도희의 사진을 부드럽게 닦아주었습니다. 은호야, 엄마 이제 정말 행복해. 도윤 아저씨랑 보람이랑 할머니랑 모두가 진짜 가족이 되었어. 하늘에서 보고 있지? 사랑한다, 우리 아들. 도희야, 오빠, 드디어 너의 억울함을 풀어줬다. 그리고 아주 좋은 사람을 만났어. 우리 이제 한 가족이야. 보람이도 이렇게 예쁘게 잘 컸어. 하늘에서 편히 쉬어.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보듬으며 과거를 떠나보내고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세 사람을 감싸 안으며 그들의 앞날을 축복하는 듯 했습니다. 길고 어두웠던 복수의 터널을 지나 그들은 마침내 진정한 행복과 사랑이라는 눈부신 빛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강세리의 차에 치일 뻔한 강재인을 구하고 대신 죽음을 맞이한 황기찬. 그의 마지막은 강재인의 품에서였습니다. 법정에 선 강세리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지만 죽은 황기찬이 남긴 영상 증언이 결정적 증거가 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습니다. 황기찬은 영상을 통해 자신의 모든 죄를 자백하고 강재인에게 용서를 구하며 YL그룹을 부탁합니다. YL그룹의 회장이 된 강재인은 회사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모든 복수를 끝낸 후 김도윤의 청혼을 받아들여 행복한 미래를 꿈꿉니다. 1년 후 모든 인물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며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찾아갑니다. 지금까지 드라마 여왕의 집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